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관 공매 특강을 하는 날입니다. 세관 공매는 관세청에서 하는 공매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공매 특강. 자, 먼저 여러분 인트로입니다. 일단 세관 공매는 코로나 전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근데 코로나 때는 비행기나 배가 못 들어오죠. 별로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세관 공매가 완전히 약간은 좀 망했다.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점진적으로 다시 이제 물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세관 공매가 아무리 좋아도 물건이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돈 버는 세관공매 8단계. 오늘 이제 세관공매 강의를 좀 듣고 이제 물건을 검색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검색합니다. 관세청 사이트나 유통사업단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하려면 사이트를 좀 가입해야 될 것 같고요.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 또는 유통사업단 사이트를 가입해야 될 것 같고, 가입해서 이제 물건을 어쨌거나 물건 검색한 다음에 공람. 부동산에서는 이제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현장 가서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를테면 임장이라고 하는 건데, 세관공매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공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람 갔다 와서 이게 시세 파악,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조건, 이거 어떻게 풀까? 그리고 이제 문제 없다면 입찰. 입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입찰, 오프라인 입찰이 있고요. 전자 입찰, 온라인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을 받으면 통상 일주일 안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안에 통상 잔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고, 공매 조건 풀고, 출고 빼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판매하거나 이런 절차로 간다. 채화 공매. 사실상 이제 세관 공매는 채화 공매인데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관 공매는 채화 공매랑 국고 공매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세관 공매 발생 및 절차.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국경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를테면 화주가 있다. 화주가 이를테면 뭐 USA에 또는 뭐 중국에 수입을 한다. 뭐 이를테면 뭐 신발을 10,000켤레, 옷을 뭐 300벌, 뭐 등등등. 네. 그래서 이제 수입이 되어 오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물건을 잠깐 보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관을 해야 됩니다. 관세나 부가세도 내고 이를테면 뭐 수입 조건도 풀고 통관을 해야 되는 건데 요 물건을 잠깐 이제 보관하는 것 이걸 우리가 통상 장치 기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장치 기간 동안 원래 통관을 시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 통관을 시키죠. 근데 통관을 못 시키면 이런 물건을 체화 물건으로 하고 한자로 치면 물건이 체했다. 그러니까 적재적기에 통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물건. 그래서 체화 물건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절차가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자, 입항이 됩니다. 배로 들어올 수도 있고 비행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가령 이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김포공항세관 또는 인천공항세관 비행기로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인천세관 배로 들어오다가 자, 들어와서 통관하면 좋은데 미통관. 그러면 아까 체화 물건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은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해서 마지막으로 화주한테 최고 통관시켜라. 물건 찾아가라. 끝내 안 찾아가니까 체화 공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화 물건에 대한 공매. 그걸 체화 공매라고 하고 낙찰이 되면 좋은데 체화 공매를 이를테면 100%에서 90, 80, 70 해가지고 5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체화 공매를 하지 않습니다. 50%까지 떨어지면 체화 공매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요 물건은 이제 뭐 한두 달 있다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고로 귀속. 그러니까 체화 구매가 진행될 동안에 그 물건의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냐면 화주예요, 화주. 수입업자, 화주. 근데 이제 국고로 귀속되면 이제 국가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고 귀속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국고 공매를 합니다. 낙찰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점.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체화 공매. 지금 이제 인천세관에 들어온 건데, 자, 전자 입찰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 입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입찰은 이제 직접 방문해서 낙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그래서 2월 1일 목요일. 오늘 처음 한 거네요. 10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음 주 목요일, 안 되면 그 다음 주 목요일, 안 되면 그 다음 주 목요일, 또 안 되면 그 다음 주 목요일. 이렇게 한다. 요 전자입찰은 어디서 하냐? 유니패스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여러분. 유니패스. 자,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는 일반 입찰 공매 직접 방문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디 가서 하냐면, 실제로 인천세관에 채화 공매 담당자가 있는 곳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입찰을 한다라고 하는 점. 여기 보시면 1회차 때가 이제 100%예요. 2회차 때가 90, 3회차 때가 80, 4회차 때가 70, 5회차 때가 60, 6회차 때가 50%까지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비드 공매랑 좀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국고 공매도 가는 겁니다. 예, 국고 공매도 간다. 자, 국고 공매 발생 및 매각 절차. 요거는 지금 이제 2월 5일부터 0회차부터 5회차인데 똑같아요. 예, 아까 최홍매는 1회차부터 6회차. 예, 근데 국공매는 0회차부터 5회차인데 똑같은 건데 그냥 숫자만 요렇게. 그래서 국공매는 2월 5일, 또 2월 12일, 19일, 26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2시에 종료하고 2시 10분에 개찰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안에 잔금 납부하는 그런 절차로 간다. 뭐 똑같아요, 여러분. 예, 채화공매나 국공매나 비슷한 패턴이다. 자, 여러분 세관공매 물건엔 낙찰 사례 간단히 갑니다. 자, 여러분 세관공매 물건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것, 또 쇼핑몰에 있는 것 등등. 화장품, 뭐 의류, 공산품, 기계 등등등. 술, 농수산물, 의료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이때 자동차는 통상 이제 중고차. 그러나 이제 마약류, 음란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은 모두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완제품, 반제품, 반송품, 원자재, 식품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요. 예, 완제품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나 식품도 관심 있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세움의 낙찰 사례. 일반인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이에요, 여러분. 술. 발렌타인 17년산. 제가 뭐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 7만 한 2, 3천 원에 낙찰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게 아마 마트에 가면은 거의 한 13만 원, 14만 원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렌타인 17년산. 환율도 오르고 막 등등등 해가지고 요거 이제 채화창고에 있는 거였는데 이런 것도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다만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주류 매각이 이제 공매가 나올 텐데 원래 이제 이런 술을 낙찰 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주류 면허 수입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뭐 한 병 또는 10병, 100병 마음대로 낙찰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개인들은 어떤 기회를 주냐면 자가 사용 자가 사용을 전제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마신다는 것을 전제로 1인당 3병씩 낙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1인당 3병씩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요거는 펠틱스 티셔츠라고 제가 이제 입찰하러 이제 저희 수강생들하고 이제 공람을 하러 갔던 건데 요게 이제 택 가격이 5만 원인데 예, 실제 낙찰은 아마 당시 아마 4,900원씩인가 낙찰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박싱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백화점 쇼핑백 하나 사서 그냥 넣어서 팔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옷들도 있었다. 자, 다음은 세관공매 절차, 종류, 매각, 용어 간단히 설명합니다. 세관공매 수입화물이 있어요. 수입화물 장치 기간 내 통과 못 시키면 그로부터 감정평가 최하공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자 휴대품 지금 이제 1인당 800불까지 초과된 것들은 나중에 이제 걸리면 압류해서 공매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수 몰수품은 처음부터 통관의 의사가 없는 거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국고 공매로 가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국고 공매. 요 위에 두 개는 채화 공매부터 하는 거죠. 채화 공매부터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감정 평가한 다음에 매각을 한다. 얼마 전에 바뀌었죠? 여행자 휴대폰 면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600달러, 지금은 800달러. 옛날엔 병 한 병, 1리터, 지금 2병, 2리터, 총 400달러 이하 뭐 등등이 있다. 자, 여러분 세관공매 종류. 세관공매는 채화공매랑 국고공매가 있다. 자, 채화공매는 세관, 통관 지원가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채화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의 소유자는 여전히 화주가 소유자, 수입 화물도 마찬가지고 여행자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 국고공매가 되려면 이제 국가로 귀속돼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채화공매에서 50%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된 물건 국고공매 하는 거고요.
밀수 모수품은 처음부터 국고공매 하는 거죠. 채화공매는 면허가 있지만 국고공매는 면허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인천세관에서 자전거가 한번 공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가 10대가 가령 뭐 1,000만 원에 나왔다. 근데 이게 반값으로 떨어져서 한 500만 원이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저랑 친구들이랑 요 10개 낙찰 받아가지고 실제 시세는 하나당 뭐 한 거의 한 2, 300만 원 할 것 같기도 한데 낙찰 받으면 좋겠다. 근데 한 4회차 지나서 그 사건 번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채화공매 담당자한테 인천세관에 죄송한데 020 어쩌고저쩌고 사건 번호 있었는데 사건 번호가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 사건은 면허됐습니다. 면허가 무슨 말인가요? 화주가 관세나 부가세 수입 조건을 풀어서 통관을 시켰다. 그래서 세관공매가 취소되었다. 그걸 면허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공매는 면허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하나 알아두길 바라고요. 자, 최하국매의 매각 절차. 네, 최하국매는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요 100% 가격은 어떻게 나오냐면 가령 감정가 800, 그 다음에 관세, 부가세, 제세, 공과금 등등 뭐 해가지고 200. 그래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0만 원부터 900만 원, 800, 700, 600, 50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5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됐다면 더 이상 채화공매하지 않고 국고로 계속해서 통상 국고 공매한다. 이런 개념 하나 알아두시고 또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채화공매에서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의 계약 이게 뭘까? 여러분 만약에 6회차 날짜가 뭐 이를테면 5월 뭐 20일이다라고 하면 5월 20일 끝나고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요 6회차 때 살 수 있는 그 가격으로 선착순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수의계약. 그런 수의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의 수의계약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3회차 때가 80%인데 이때 가격이 난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3회차 때 4회차 가격 이상. 그래서 나는 71%의 가격을 써서 입찰 했는데 나만 또는 내가 가장 높은 가격에 입찰한 거다. 그러면 낙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좀 독특하죠? 세관공매는 3회차 때 다음 회차 가격 이상으로 써서 1등하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차 때 5회차 이상 가격으로 써서 1등을 하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독특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매하고 온비드 공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 매각가 미만은 입찰이 무효잖아요. 근데 최하 공매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공매도 똑같아요, 여러분. 0회차. 그래서 5회차 될 때까지. 그러나 얘는 이제 낙찰될 때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유찰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아까 50에서 떨어진 거에서 25까지 또 떨어지겠죠? 또 유찰되면 또 뭐 한두 달 있다 날짜를 다시 잡아서 25에서 12.5. 이렇게 해서 낙찰될 때까지 간다가 바로 이런 개념. 이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세관공매 물건 검색 공매 목록 이해하기. 자, 일단 세관공매 공부했으니까 물건을 어디서 검색할까? 자, 여러분 관세청 사이트입니다. 관세청 사이트. 이제 오늘부터 좀 자주 보시길 바래요. 자, 관세청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에 공매 공고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기를 자주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클릭했더니 공매 목록이 있죠? 양산세관에서 얼마 전에, 부산세관에서 얼마 전에, 인천세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공고 나왔다. 그러면 나는 인천세관 궁금해. 이를테면 인천공항세관 궁금해.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천세관은 2024년 제1차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 공고인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최하 공매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작년도 11월 달 인천공항세관 제6차 일반 공매 유찰 물품 수의계약 안내. 끝났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 선착순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해하죠? 그런 개념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인천공항세관 주류 매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아까 그 공매 공고에 보면은 1500번 인천공항세관 2023년 인천공항세관 제5차 장치기관 경과물품 주류 공매 공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1회차 10월 17일부터 화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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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날 이제 물건이 공매 물품이 나와 있고 밑으로 쭉 내리면 마지막 물건 있고 첨부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 첨부 파일. 이게 중요한데 요거 전부 다 이제 클릭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공매 나온 물건의 목록은 여기 엑셀 파일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엑셀 파일 클릭했더니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자, 2023년 제5차 주류 공매 목록. 자, 일단 개인이 받아도 되고 사업자도 받아도 될 텐데 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공매 번호. 입찰표 쓸 때 공매 번호 써야 돼요, 여러분. 공매 번호 이해하는 거 한 번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040 인천공항세관 23 2023년도에 05 다섯 번째 하는 공매 90002의 일련 번호에 빼기 2번은 여행자 휴대품이나 주류 매각. 빼기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수입 화물. 인천 태관은 020. 그런 부분들.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보세 구역명은 현재 이 술들이 있는 곳. 제2 여객터미널의 지정장치장. 이거는 제1 여객터미널의 지정장치장.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니까 술들이 있다. 로얄 살루트 21년산 700ml 하나. 얼마? 16만 6천 원. 제세 총액이 다 포함된 거니까 이 금액에서 낙찰받으면 세금 안 내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정리합니다. 원래 우리가 채화 공매가 만약에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냐? 5만 원.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데 술만 안 돼요, 술만. 술이 안 돼. 왜? 술은 세금이 너무 높아요. 예, 세금이 높아. 만약에 이게 대충 10만 원짜리인데 세금이 6만 1,990원. 채화 국면은 50%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떨어져도 세금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 조니워크 블랙 12년사는 가장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이 6만 1,990원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 얘기고 여러분. 입찰은 개인도 할 수 있고 사업자도 할 수 있고 입찰 구분은 전부 다 일반 입찰이니까 현장 가서 낙찰받는 거 여러분. 전자 입찰 아니고 현장 가서 낙찰받는 거고 원래는 수를 낙찰받으면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이런 거 풀지 않고 1인당 3병씩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더 받고 싶으면 와이프한테 위임장 또 3병, 6병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각 일시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인천공항세관의 2층 회의실에서 하는 거구나. 이게 입찰 장소가 일반 입찰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뭐 2층 회의실, 어떤 때는 뭐 4층의 책방, 4층의 뭐 회의실 뭐 등등 바뀌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 술의 공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1 여객터미널은 월요일 1시부터 5시까지만. 똑같네. 이 여객터미널의 유치장치장도 공매 전 월요일부터 1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화요일날 입찰할 건데 월요일날 아침에 한 9시에 가서 공람하고 이날 입찰하겠다. 이런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입찰은 전일 1시부터 5시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자기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납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류 공매 홍보 자료, 준비물,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지금은 도장 없어도 서명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인 가능합니다. 낙찰 가능 수량 1인당 3병 이내. 자가 사용 서약서 진구. 그러니까 내가 마실게 안 팔고 그러면 1인당 3병씩 낙찰받을 수 있다. 오케이? 예, 그런 부분들 있고요. 이제 공매 진행 절차가 언급됩니다. 이게 시간이 매일 바뀌어요. 어떨 때는 10시 30분까지, 어떨 때는 10시까지 등등등.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에서 낙찰 받으면 공매 장소에서는 낙찰만 받는 거고요. 물품을 수령하는 것은 언제나 창고에 가서 낙찰자가 직접 받는다. 아니면 낙찰자의 대리인이 가서 받는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이제 1 여객 터미널이고 좀 더 가면 이게 2 여객 터미널인데 술은 여기 있는 거예요. 술은 여기 있다. 그래서 공람을 뭐 하러 갈 수도 있죠. 통상 술은 좀 공람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입찰은 화물터미널 근처에 세관에서 낙찰 받고 돈 내면 이제 뒤에 신한은행 돈 내고 반출서 받아서 1 여객 터미널이나 2 여객 터미널 가서 반출서를 주고 물건을 받아오면 된다. 일단 그런 얘기고요. 자, 공항세관에 잔금을 납부하는 데가 그 뒤에 화물터미널 C동에 UPS 건물의 2층에 신한은행 가서 잔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할 때. 자, 다음은 인천공항세관의 수입화물과 여행자 휴대품인데 아직 올해는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셨다가
자, 여기 보면은 인천공항세관 제6차 장치기관 경과물품 공매 공고 클릭. 그중에 이제 목록을 좀 봤더니 이렇게 나오다는 거예요.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입찰 구분 개인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받을 수 있고, 요거는 사업자만 가능한 거고, 요건 개인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자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이때 사업자는 아무 사업자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뭐 이를테면 약이다, 그러면 약사 그런 거 빼고, 뭐 이를테면 나이키, 에어포스 원, 요 사업자는 그냥 저처럼 학원 사업자 또는 임대 사업자, 뭐 공인중개사 사업자 다 가능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업자로, 다만 이건 전자입찰,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입찰하면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 중고 골프채 타이틀리스트, 요거는 사업자, 그러나 이건 직접 오프라인으로 입찰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밑에 이제 나이키 신발은 개인 설춘환으로 직접 태관에 가서 낙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공매 예가 대비 제세 총액이 얼마 안 돼서 얘네들은 5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술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술은 제세 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차 일반 공매의 목록, 휴대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마이클 코어스 가방 1개, 14만 2천 원, 제세총액, 개인도 가능하고 사업자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입찰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야드 가방이 있는데 178만 원, 이건 개인도 가능하고 사업자도 가능하고 유니패스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은 원칙적으로 이런 거 법령 안 풀고 자가 사용을 전제로 낙찰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공고문에 나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보세금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인천공항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 뭐 AACT가 있고, 뭐 서정 인터내셔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공고문에 맨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구역면. 그래서 아까 뭐 이를테면 서정 인터내셔널 위험물터미널. 그러면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하셔가지고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예, 주소 받아서 거기는 언제 공람하러 가면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는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됩니까? 그때 가면 된다. 그럼 그때 가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람하러 갈 때는 사전에 언제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다. 자, 다음 여러분 이제 공매 예가, 공매 예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 요거는 이제 공매 예정 가격 산출심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는 감정 평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이다. 자, 다음은 인천세관의 수입화물. 이제 지금 떴더라고요, 여러분. 예, 지금 떴는데 한번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월 16일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장치기관 경과물품 매각 공고가 떴어요. 클릭. 자, 그래서 2월 1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시에 개찰을 해서 그 다음 주 일주일까지 잔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 첨부 파일, 공고문, 또 유의사항,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 공매 목록.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공매 목록이에요. 그죠? 인천항공 동물류 보세창고 해부리 7,800만 원 대응요법 사업자여야 되고 전자입찰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거의 다 일반 입찰이죠. 여기 보면은 가령 뭐 UFO 토이스 83만 원 사업자 일반 입찰. 개인은 못 받네요. 전부 다 사업자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전자 입찰 유니패스, 일반은 오프라인 입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매주 목요일 날 요거는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입찰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 입찰은요. 그 다음에 일반 입찰은 자, 기본적으로 10시부터 하네, 그죠? 10시까지 반드시 입찰 시간 안에 공매실, 여기는 이제 5층 대회의실에서 하나 봅니다, 그죠? 법원 경매는 딱 입찰 법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세관공매는 입찰 법정이 없어요. 왜냐면 뭐 1년에 많이 해봤자 한 6번 해요. 그것 때문에 입찰 법정을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세관공매 할 때만 어떤 회의실이나 뭐 책방이나 잠깐씩 그냥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람할 때 그러니까 물건 파손 주의하고 개인정보 포함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담당자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또 잘하면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입찰 참가 자격.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게 없죠? 뭐 사업자 또는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의 방법,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소정 기간 내에 낙찰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공매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보증금은 국가로 귀속한다.
그다음에 낙찰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건 10번. 자, 공매 공고 물품은 장기 보관된 물품이다. 직접 현품을 반드시 공람하고 입찰해야 되고 입찰 세관은 공매 공고 물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람 잘하고 깨지면 깨진 대로 뭐 오염되면 오염된 거로 낙찰 받는 거다. 나중에 뭐 품질이 문제가 있어요. 성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자 담보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공람하는 사람 마음이다. 잘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전화해라. 자, 다음은 여러분 유니패스 사이트입니다. 자, 유니패스. 채화공매 물건 검색 및 입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입찰은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 인증받아서 로그인 해둔 상태에서 이 사이트에 업무 지원의 코너에 가면 채화공매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 지원. 업무 지원. 그러면 채화공매. 공매 물품 조회, 입찰 내역 조회, 환불 계좌 정보. 요런 것들. 클릭해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입찰 절차가 있어요. 입찰하는 절차 어떻게 하는지. 입찰자 유의사항. 혼자서도 쉽게 하는 전자입찰 클릭하면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니패스에서 이제 공매 물품 상세 정보를 하면 이렇게 이제 반지가 2개 있는 것.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현장 가서 꼭 공람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방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방인지는 정확히 이제 가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관 공매 물건 공매 번호만 알면 낙찰 진행 정보를 통해서 요 공매 번호 현재 입찰 진행 중입니다. 낙찰 안 됐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 공매 번호, 공매가 종료된 물품입니다. 발렌타인 21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입찰하려고 하는 공매 물건 끝났냐? 계속 하고 있냐? 알려면 여기 공매 물품조에 낙찰 진행 정보에 공매 번호. 여러분 아까 목록이 다 있죠? 공매 번호. 그거 넣고 클릭. 공매가 종료. 끝났구나.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면 다음에 입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반 입찰 인천공항생활 하는 요령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천공항생활을 제일 많이 갔었으니까. 자, 일반 입찰인데 오프라인 입찰이에요. 세가마다 달라요. 자, 중요한 건 입찰 전까지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다음에 10시까지라면 10시까지 또는 10시 30분까지라면 10시 30분까지 채화 공매장 들어옵니다. 아까 뭐 2층에 어디, 4층에 어디 이렇게 정해진 데에 들어와 있으면 되고 만약 10시까지라고 한다면 10시부터 바로 입찰합니다. 한 30분이면 입찰을 마감하고 개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내가 뭐 100만 원 낙찰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 냈을 거고 나머지 90만 원 납부하라고 하는 채화구매 담당자가 잔대금 납부서를 저한테 주면 아까 뒤에 신한은행 가서 돈 납부한다. 그리고 영수증 갖다 주면은 채화구매 담당자가 나한테 반출서를 준다. 반출서는 제가 이걸 반출서를 받으면 창고에 가면 창고에 있는 사람들은 관세청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회사. 그 관세청 공무원이 이거 설춘환 씨가 낙찰받아서 설춘환 씨가 오면 그 물건 이를테면 양주 3개 뭐 가방 옷 조라 이게 바로 반출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반출서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그 물건이 있는 창고 가서 수령을 하면 끝.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인천공항세관이거든요. 여기 이제 화물청사역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가도 되는 거고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 서울에서 와서 신불아이시에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를테면 여기가 이제 세관 여기서 낙찰을 받고 낙찰 받으면 여기 신한은행 가서 돈을 내고 다시 영수증을 갖다 주면 이 사람이 반출서를 주면 이 여객 터미널에 있는 술을 반출할 수도 있고 1 여객 터미널 근처에 있는 술을 반출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인천 본부 세관인데 이게 인천공항세관이에요. 인천 세관하고 인천 공항세관이 통합됐어요. 그래서 이름은 인천 본부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업무를 따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인천세관. 세관 부호도 040. 그다음에 아까 여기 신불아이시 근처 저 멀리 가면 바닷가에 인천 실제 본부세관 있죠? 거기는 이제 020 진짜 인천세관 배로 들어오는 거 여기 이제 비행기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제 2층에 채화 구매 담당자가 있고 등등등. 자, 이제 가면 채화 구매 담당자한테 먼저 공매 입찰 보증금 납부서를 받아요. 뒤에서도 언급이 됩니다만 내가 아까 이제 100만 원에 낙찰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보증금 1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10만 원. 보증금 10만 원,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똑같이 쓰고요. 10만 원 똑같이 쓰고요. 10만 원 똑같이 쓰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 통상은 이제 돈 내고
하나는 원래 통상 이제 은행이 먹고 나머지 두 개를 제가 이제 입찰장에 갖고 들어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회의실이에요. 그냥 이런 데서 원래 회의실인데 오늘만 공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입찰장에 들어가면 입찰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찰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거 쓰면 되죠. 아까 뭐 040, 뭐 23, 05, 90002, 로얄 살루트 21년산 한 병. 입찰 보증금 10만 원, 100만 원.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중요한 거 기재시 유의사항 입찰 금액 있죠? 이 입찰 금액 반드시 한글로 기재해야 돼요. 아라비아 숫자는 무효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내가 100만 원. 어떻게 된다? 무효. 반드시 100만 원. 한글로. 또는 뭐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면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납부 고지서, 나머지 잔금 90만 원 납부해라 이를테면 그걸 이제 저한테 주는 거죠. 자, 아까 UPS 건물 2층 신한은행 간다.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신한은행 가서 돈 내요. 90만 원. 자, 그랬더니 저한테 영수증 주는 거죠. 영수증. 예, 이거 가지고 다시 채화 공매 담당자한테 가요. 그때 저한테 뭐 줘? 반주서 주는 거예요. 반주서. 이거 갖고 어디로 가요? 창고 가는 거예요. 창고. 그 수리 있는 창고. 거기 어디예요? 제2공항의 지정장치장.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이제 담당자 있어요. 담당자. 담당자한테 아까 반출서 주면 이분이 저 안에 들어가서 술을 꺼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입찰을 해봐야 되니까 세 병을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런 개념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국고공매. 국고공매가 사이트가 여러분 사단법인 보성 유통사업단이에요.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지난번에 사람들이 잘 못 찾죠. 자, 관세청 몰수품 및 국고 귀속 물품 수탁 판매 보성 유통사업단. 그래서 전자입찰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광 물품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이제 클릭하면 돼요. 한 번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성 유통사업단. 자, 그 다음에 나는 세광 물품 쇼핑도 한번 하고 싶다. 아까 거기 클릭했더니 자, 여기 세광 물품 쇼핑.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옷들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성 의류 13,000원, 이거 뭐 14만 3천원 이렇게 있다. 여성용 버버리 자켓 76만 1,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가격이 떨어져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명품 백도 있어요. 구찌 지갑, 예, 그다음에 에르메스 가방 1,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보테가 베네타도 있고, 에르메스 숄더복도 있고, 생로랑 입생로랑 핸드백도 있고요. 구찌 핸드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여기서 또 가격이 저감된다. 그다음에 신발도 있죠? 예, 신발도 있다. 아디다스 31만 4천 원짜리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그죠? 한정판 같기도 하고 그죠? 에르메스 신발 슬리퍼 거의 한 180만 원 정도 그죠? 요거는 골든구스 같은데 좀 싸 보인다 그죠,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시계도 있어요, 여러분. 시계도 IWC 브라이틀링 790만 원. 예, 요런 시계들도 있다. 별의별 게 다 있죠. 자, 그다음에 양주도 있다. 양주도 발렌타인 17년산 11만 원. 예, 그럼 좀 비싼 편이죠? 예, 아까 그쪽 가서는 한 7만 원, 8만 원대도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요것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 자, 여러분 다음은 세관공매 창고 공람. 공람하는 것 간단하게. 공람이 뭐예요? 입찰자가 세관공매 물건을 직접 창고에 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 부동산에서 임장과 대비된다. 공람의 중요성. 개수가 상태가 나중에 이의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대로 낙찰 받는 거니까 어쨌거나 알아서 싸게 낙찰 받아야 된다. 예전에는 인천공항 1공항 치하 창고 지하에 있는 거. 아까 이제 2공항은 깔끔하죠? 1공항 창고 현관은 이렇게 생겼다. 2공항은 이렇게 깔끔하게.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갔죠. 뭐 서울세관의 삼원포스 창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물건 이제 공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당자한테 보여달라고 해서 물건을 공람을 하는 것이다. 자, 다음은 세관공매 입찰표 작성 출고 판로 간단히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아까 10만 원씩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10만 원, 10만 원, 월, 주소, 성명, 주민번호 똑같이 세 개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를 원래 은행대고 두 개를 가지고 입찰장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입찰표예요. 입찰표. 공매번호 쓸 수 있겠죠? 로얄 살루트 21년산 한 병 10만 원, 100만 원. 지금은 입찰 금액은 한글 또는 한문인데 지금은 이제 한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
옛날에는 꼭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 지금은 사인도 받아주더라.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가져간다. 개인이 받을 때는. 만약 사업자로 받을 거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증명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거 가져가면 됩니다. 자, 낙찰 받아서 이제 판로. 판로는 가장 많은 게 여러분 인맥이에요, 인맥. 인맥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마켓. 그 다음에 뭐 중고나라 사이트, 당근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 블로그, 카페 요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예전에 이제 수강생분의 한 분은 본인이 그냥 쇼핑몰을 차리셨어요. 세관공매 쇼핑몰이라고 차리셨는데 이제 잘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관공매를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특강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는 요 정도. 모두 본인 하기 나름 시간을 내서 한번 임장도 가보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